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125강이고요. 123강과 124강이 이어서 125강에서도 해 일자에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세 자를 배워보고요. 이번에는 머리수에 기본을 둔 글자 두 개를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일자는 우리가 123강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눈에 띄다 현입니다. 이 글자를 잘 보면 여러 가지가 좀 들어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머리, 혈이 있고요. 왼쪽에 보면 작다 요가 두 개 들어있는데요. 자, 이 글자가 좀 생소하다면 예전에 배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4강에서 작다 요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을 꼬우거나 애기의 다리에서 그 어원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것, 섬세한 것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26강에서는 머리 혈자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머리 혈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이렇게 생긴 거는 사람의 수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눈목인데 혼자 사용할 때는 눈목이지만 다른 글자와 만날 때는 코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사람의 이마이거나 머리다. 그래서 머리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본다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눈에 띄다 현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사람이, 자, 머리에 치장한 작은 물건들이, 자, 머리에 치장한 작은 물건들이 햇볕이나 불빛에 반짝인다. 반짝이면 어떨까요?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눈에 띈다, 나타나다. 그래서 이 글자를 한번 보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머리에 치장한 작은 물건들이 햇볕이나 또는 불빛에 잘 띈다, 반짝인다, 눈에 띈다.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를 외우는 방법은 한글에 일단 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묘자를 쓰고 그 다음에 네모의 중간에 선 하나 긋고 점 두 개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뭐에 현저하게 드러난다. 이런 단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자는 눈에 띄다 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축축하다 습입니다. 우리가 축축한 건 습기라고 그러죠? 자, 습기라고 그러는데요. 방금 전에 배웠던 눈에 띄다 현과 유사한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도 이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간체는 이 부분이 지금 똑같죠? 아,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갖다 쓰고 왼쪽에 뭐가 들어갔죠? 왼쪽에는 이렇게 삼수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그 음이 습이고 왼쪽에서 뜻이 왔는데 이 삼수변에서 축축하다라는 의미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짜잘한 물방울로 땅을 적신다. 습하다, 축축하다. 그리고 간체도 마찬가지로 묘, 선, 점 두 개에다가 왼쪽에 이렇게 삼수변을 넣으면 된다.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습기라는 단어에서 이 습자를 볼 수 있겠습니다. 가습기 할 때도 습자죠. 그래서 이 글자는 축축하다 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오르다 승입니다. 오른다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일단 뜻을 한번 본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승진, 회사에서 올라가는 거죠. 급수가. 그 다음에 승급, 태권도에서도 이렇게 급수 올라가죠. 자, 그런 때 우리가 이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위쪽의 모양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27강에서 받들다 공자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자, 손에 이렇게 수건을 올려놓은 그림이었었고요. 이 글자를 그때 설명드릴 때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와본다면 오르다 승자의 글자를 유심히 보면 여기까지만 쓴다면 받들다 공과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은 형태와 왼쪽의 모양 위에다가 해일자를 얹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오르다 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123, 124, 125강에서 해 일자와 관련된 파생된 글자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머리수에서 파생된 글자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수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머리혈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머리혈에서는 수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머리카락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분은 위에 머리고요. 마찬가지로 눈목자가 있는데 이거는 어딘가에 들어가면 코의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있고 코가 있는 부분 사람의 머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길도입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머리수에다가 앞에 가다지자가 붙었죠? 그래서 가다지가 들어가면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는 우리가 먼저 머리를 먼저 돌리죠. 그래서 길도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도로, 인도는 나라 인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길도입니다. 다음 글자는 이끌다 도입니다. 이거를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길도가 위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마디초자가 들어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전에 63강에서는 뱀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30강에서 마디촌, 손목에서 팔까지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본다면 자, 이 글자는 이끌다 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마디촌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길도자 아래에다가 마디촌자, 길을 가는데 손을 잡아 이끈다. 음은 도에서 왔죠. 방금 전에 배웠던 길도에서 그 음을 가져왔죠. 그래서 음은 도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뱀사를 배웠는데요. 이 간체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글자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 간체를 만들었는데요.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의 모양을 길도의 모양을 뱀사로 이렇게 바꿔서 간체를 씁니다. 그래서 이끌다 도인데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태권도 유도하는 그 유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끌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끌다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25강에서 해, 일과 머리수에서 파생되는 글자들을 배워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